안녕하세요. 지메단계 김계범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짧게 간단하지만 중요한 C에서 시간 세이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몇 가지 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실전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에서 공부하면서 실력이 올라가면서 항상 무엇을 느끼냐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세요. 자, 그런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잘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대부분 지메타들은 시험을 응시하면서 시간이 부족한 어떠한 그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내가 시간이 아직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지메타들은 지금 내가 셋을 낮을 때는 쉬운 문제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셋이 올라가면 점수가 고득점으로 올라오고 실력이 쌓이면 셋은 올라가겠죠. 셋이 올라가게 되면서 진짜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나중에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누구나 봉착할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건데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시간을 세이브하고 빨리빨리 고민을 하지 않고 정답을 갈라내려면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자, 퀘스천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떤 게 문제 나올지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요, 여러분이 너무 어려운 패세지를 만나서 패세지가 거의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 깔고 얘기해 볼게요. 정말 그런 경우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해석 자체가 안 되거나 해석은 됐어요. 단어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읽고 나면 뭔 소리인지 좀 딱 안 잡혀 한 손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다는 전제하에 그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멘탈 붕괴가 오거든요. 그냥 여기서 힘들고 그 뒤에 문제는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래도 정답을 찾아내겠냐. 그러면 이제 사람이 지체가 되죠. 다시 읽어봐야 돼요. 또 읽어봐야 돼요. 문제 고민해봐야 돼요.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데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어떻게 내가 정답을 그나마 잘 찾아낼 수 있을까,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을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퀘스천 포인트인데요. 자, 글이 이해가 안 된다고 칠게요. 글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만나게 된 3개 또는 4개 퀘스천에서는요, 요런 애들은 어쨌든 그 중에 있어요. 지금 어떤 표현들이냐, 지맷은 패스지 구성이 크게 근거, 주장, 어떤 의견 제시, 어떤 사건이 토픽이죠. 뭐 사건이 등장하면은 얘랑 짝을 이룬 애들 있어요. 짝을 이룬 애 누구냐? 근거, 원인, 배경 이런 애들이죠. 자, 그러면 지맷에서 여러분이 글을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면 어떠한 개념들 빨리빨리 찾아내면 돼요? 얘네들이죠. 요거 퀘스천 포인트예요. 얘네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찾아보면요, 훈련을 안 하면 이것도 또 안 보일 수 있죠.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원래 근거나 이유나 배경을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어떠한 접속 부사가 있냐면 because죠. 또는 because of 전치사 형태로. 자, 이런데 지메 이제 공부 좀 해보신 분들, 나 지메 짬밥 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글 보면 이런 애가 글에 있었나요? 오늘 봤던 질문은 그동안에 봤던 건 있었나요? 뭐 거의 없죠. 뭐 거의 95% 없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애는 없다고요. 자, 무슨 말이죠? 왜 없었을까요? 지메 패스지 because of는 등장하지 않죠. 기본적으로. 왜 등장하지 않을까요? 숨기기 위해요. 왜? 문제 낼 거거든요. 너무 쉽잖아요. 보여주면. 얘네들은 퀘스천 포인트 문제 낼 거거든요. 자, 그러면 because나 because of를 쓰지 않고 얘네들이 뭔지를 어떻게 하냐고요. 빨리 체크합니다. 무엇을? 이런 표현들. 부연의 우리가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부연의 느낌으로써 근거, 이유, 배경을 표현합니다. 지맷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부연, 우리가 흔히 간과할 수도 있었던 패러프레이징이라는 표현 기법들에서 문제의 정답, 문제가 뭔지 모르겠죠. 정답은 요거랑 관련돼서 나와요. 자, 볼까요? 첫 번째, 세미콜론, 콜론, 동격이에요. 여러분, 5원은 또는이고요. 컴마 5원은 또는이 아니라 동격이에요. 물론 나열일 경우는 A, B, O or C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and C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A와 B 두 개밖에 없는데도 A or B가 아니라 A, O or B를 말하게 되면 A와 B는 같다는 거예요. 동격입니다. 이런 거 문제 나와요. 왜? 보충 설명하는 거. 여기서 뭐예요? 여기에 대해 힌트를 줘요. 그냥 단순히 동격이 아니라 힌트를 줘요. 여기서. 문장이 끝났는데 ING로 연장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하죠? 뒤쪽에 있는 분사 형태다. 후치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SC 공부하시는 분들 요거 있죠? 요런 거 그냥 ING가 아니에요. 후치 분사 구문을 표현될 때
이런 것들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컴마 찍고 문장이 끝났는데 명사를 씀으로써 문장을 이렇게 연결시켜요. 보충 설명 좀 해줘요. 문장의 특정한 파트를 명사화시켜서 명사 플러스 수식어 구를 뒤쪽에 연결함으로써 패러프레이즈 보충 설명한다, 부연하다 그런 기법을 표현하는 걸 독립부가 수식어라고 하죠. 자, 요런 것들이 있고 또 괄호도 있어요. 괄호 또는 하이폰. 자, 이런 문장 부호 관련된 것들이죠. 이제 보시면 이런 것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오늘 이거 이제 강의 간단한 거 들어보시고 RC를 보면 거의 모든 거 이런 게 있었네요. 알고 보니까 모든 게 한두 개씩은 다 이 중에 있었고 거기서 진짜 문제가 꽤 그 문제랑 관련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정답은 이쪽에서 나오고 있었네 라는 걸 좀 느끼게 될 거예요. 자, 요런 거 왜 그렇다? 자, 요런 문장 부호들이 기본적으로 패러프레이징의 기능을 한다. 부연 설명하는 부호들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지메셋은 얘네들 요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는 대놓고 에비던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놓고 에비던스를 쓰기도 합니다. 뭐 이러면 당연히 근거, 또 원인, 뭐 배경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잘 보세요. 우리가 뭔가 아날라이징 할 때 분석하다, 조사하다, investigating, 그 다음에 examining. 자, 여기 뭔가 나오겠죠. 뭐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이럴 때는 이 뒤쪽 있죠. 얘네들이 그냥 뭐 그렇다가 아니라 요쪽에 있는 애들이 뒤쪽 무언가를 분석하고 무언가를 조사합니다. 요 뒤쪽 조사 왜 하겠어요? 이걸 조사해서 어떠한 주장을 표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요 뒤쪽에 있는 요 대상 얘가 바로 뭡니까? 이 글의 에비던스, 근거, 무언가의 cause, 원인, 어떠한 배경, circumstance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 많이 썼나요? 너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아홉, 12개네, 12개. 근데 12개로 RC가 정말 멘탈 붕괴가 왔을 때도 이걸 넘어설 수 있다면 이거 정말 놓치면 안 되겠죠? 12개 표현들 기억해 보세요. 여기서 문제가 나와요. 그 문제 형태가 infer question이건 뭐 suggest question이건 아니면 the answer가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다라고 물어봤건 간에 이쪽에서 나와요. 이쪽에서 논리관계 잘 표현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쪽에 나오는 애들은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런 표현도 정확히 이해하려면 얘네들 기본적으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그랬죠. 근거나 원인과 배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앞에 어떤 주장과 의견과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걔랑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다. 왜 이런 얘기했을까? 얘 때문에. 왜 이런 얘기했을까? 이런 얘기하고 싶어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사건의 원인을 찾고 싶어서. 그 사건을 분석해보면 원인이 뭘까? 찾고 싶어서. 자, 그런 얘기들이 이쪽에 주로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답 보기의 함정의 패턴인데요. 자, 함정 패턴. 이런 어떤 단어는요. 이렇게 보면 이렇고요. 저렇게 보면 저렇고 아리까리할 때가 있단 말이죠. 자, 구분해 봅시다. 여러분 글을 읽다 보면요 어떤 비판이 존재해요. 대표적으로 메인 아이드 퀘스천에서 criticize 했다. 자, criticize 했다. 비판이 있었고요. 비판으로 끝난 경우가 있고요. 어떠한 대안을 제시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합시다. 너 잘못했어. 그리고 이렇게 하자. 잘못했어 끝난 경우 있고 잘못했어. 이렇게 해봐 라고 말하는 경우 있죠. 자, criticize가 비판으로 끝나는지 메인 아이드 좀 틀리신 분들 잘 보세요. 아니면 여기서 또는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는지 alternative, 새로운 대안 이렇게 한번 해봐. 뭐 솔루션이라고 볼까요?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보신 다음에 두 개가 공존하고 있죠. 그러면 얘가 메인 아이디어예요. 요렇게 말하면 그거는 함정이에요. criticize한 건 맞죠. 맞지만 뭐예요? 메인은 아니에요. 자, primary purpose, main, primary 이런 퀘스천들을 풀 때는 지문에 그런 말이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게 primary고 main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primary purpose는 뭐다? criticize와 alternative가 있다면 이쪽이 main이다. 이쪽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런 퀘스천에서
나오면 안 되는 애도 있어요. 요거 나오면 오답이에요. 너는 롱앤서야. 너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롱앤서야. 자, 어떤 파트가 나오면 안 되냐면 롱앤서 대표적인 거 메인 아이디 퀘스천에서 자, 요 파트예요. 이그젬플 예시를 들었을 때 또는 문장 보여있죠? 세미콜론이나 콜론이나 요런 파트에서 부연 설명했을 때 중요하게 뭔가 나왔을 수 있지만 요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서포트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무언가의 근거고 어떤 원인 이유를 찾아줬을 것이고 서포트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뭐는 될 수 없다? 절대 메인 아이디어 퀘스천에 정답 보기에는 등장을 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요 문제에서는 안 돼. 이런 애들. 근데 헷갈려. 왜? 그런 말이 있었거든. 있었는데 이거 맞나? 그러나 그 단어 자체가 명사일 경우 그 단어 자체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애들은 그 단어 자체가 나오면 안 돼. 명사라도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오답이야. 규칙 룰을 벗어났어요. 자,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다. 자, 또 하나. 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요. 다음 중 어서가 서포트 하는 게 뭐냐? 이게 뭐냐? 이렇게 뭐 풀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지맷에서 얼서의 입장. 자, 심파일은 좀 확장시킬 거예요. 자, 어서 입장을 물어볼 때 포지션을 물어봤을 때 일반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룰이 있어요.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어딥니까? 자, 해볼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어서 입장에 assumption, 뭐 old, previous, traditional, past, 과거에 뭐 assume했다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을 오늘 서포트했다라는 정답은 거의 등장할 수 없어요. 이런 애들을 서포트하는 지맥글은 없어요. 사실상 존재하지 않다 볼 수 있습니다. 없어요.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를 이제 지맥 공부하면서 많이 보는데요. 이코노미스트 룰에도 이런 애들 서포트를 안 하죠. 지맥에서 싫어하는 아주 금기시 되다시피 하는 단어들인데 자, 요런 애들 서포트한다는 건 거의 오답이다.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런 애들은 대표적으로 non-fact, 명확하지 않은 것들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들이죠. 이걸 서포트한다. 메인이 아이디어는 어떤 건 거의 오답이야. 서포트 할 리가 없죠. 서포트 할 리가 없어요. 거의.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지션 볼게요. 이런 단어 구분합시다. evaluate하고 criticize하고 평가하다, 비판하다, 컨트라스트, 대조시키다. 자, 이거 구분할 줄 알아요. 선생님이 이거 지우고 밑에다 쓰겠습니다. evaluate는 여기다 써야겠네요. 여러분, 컨트라스트 두 개가 있었어요. 둘 중에 있는데 뭐 어떤 걸 비판했다, 대조시켰다도 얘랑 다르다, 평가했다. 기본적으로 비판은요 뭐예요? 어떤 감정이 들어간 거죠. 마이너스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포인트가 들어가고 evaluate는 이거 좀 확장 크죠.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보통 다 들어가요. 좋다고 말해도 평가가 되고요. 마이너스 말해도 평가가 돼요. 그런데 evaluate는 마이너스면 그냥 비판했다 말하면 되잖아요. 보통 어떨 때 쓰냐면 좋고 나쁨을 다 얘기해서 중립적인 글쓰기 방식을 추구할 때 평가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평가인데 넌 이런 게 좋고 이런 건 나빠라고 다 얘기해버려요. 그냥 좋고 나쁜 걸. 자, 중립적인 글쓰기 방법에 주로 쓰고요. evaluate는 또 어떨 때 쓰냐? 어떤 역사 지문에서는 과거의 사건, 과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과거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뭡니까? 현재 시각으로, 현재 관점과 시각으로 얘기만 하면 돼요. 뭐 얘기만 해도 뭐야? 평가가 돼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말이죠. 중학교 시절 회상에서 중학교 1을 썼는데 뭔가 떠들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떤 회상하는 것도 좀 평가하는 거 그 자체가. 지금 생각해보니 어떻더라? 지금 관점으로 생각해보니 참 내가 철이 없었어요. 그런 게 다 무엇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어요? evaluate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contrast 볼게요. contrast는 뭐냐? 자, 두 개가 다르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어떤 두 개의 개념이 다르다는 걸 평가하는데 다른데 얘는 뭐가 없어요? 마이너스 비판은 아니에요. 좋고 나쁜 걸 다르다는 건 아니에요. 얘는 뭐냐? 그냥 어떤 개념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different 합니다.
라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different를 표현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contrast를 말할 때 criticize라는 게 등장하면은 다른 거예요. 이건 분명히 다른 거고 이렇게도 다른 거예요. 자, 세 개는 다 달라요. 그래서 용법을 구분하고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criticize는 정말 비판을 한 거예요. 비판을 할 때 쓰고 contrast는 걔가 좀 다르다는 거는 중립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contrast는 neutral한 중립적인 글쓰기에 등장합니다. 자, 그럼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짐의 날씨에서 contrast A to B, A with B, compare. contrast와 compare는요. 어떤 A to B, A with B. 자, 얘도 두 개를 대조시키다, 두 개를 비교하다인데 기본적으로 얘의 큰 의미 차이는 사실상 없어요. 왜? 어차피 다른 걸 비교하다 되죠. 큰 차이는 없지만 지맷에서 컴페어하는 것이 글의 메인으로 등장하는 경우 거의 오답입니다.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왜? 대부분 지맷은 컨트라스트를 선호하지 컴페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답을 찾을 때 이런 애들 좀 잘 한번 체크해 봅시다. 하나의 포인트 또 나갑니다. 자, 이런 거 오답 함정에서 이런 것도 쓰는데 자, 선생님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포인트들. 얘랑 연결하면 이거 함정이야. 이거 거의 오답이야. 오답. 뭐해? 요런 걸 물어보는 문제에서 또 패스해주나. 그 다음에 요런 애들을 구분 못해 막 헷갈리겠어요. 정답 보게. A는 criticize, B는 contrast, C는 evaluate. 막 사람 헷갈리거든요. 구분하자고. 용법들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함정 판다. 그러면 고민하지 않고 좀 빨리빨리 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서 시간 지체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자, 쓸데없이 그 다음에 뭐는 피하자? extreme word. 요런 거는 바로 함정인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런 익스트림 워드는 얘가 틀려, 롱앤서, 함정으로 등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건 함정인 가능성이 높다. 자, 대표적으로 익스트림 워드 뭐가 있을까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 짐에서 자주 나오는 게 RC에서 얘야, 얘. 이거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can을 쓸 수 있는데 cannot은 진짜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것도 그러냐? all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정반대의 의미 none도 그렇다. 그 다음에 우리가 not을 동사에 not을 쓰면 뭐 아니던데 주어 앞에 no를 쓰면 의미가 좀 바뀌어요. 주어 앞에 no 쓰고 subject를 쓰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거는 not at all이에요. 전혀 아니다기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센 거라서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함부로 쓰면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돼.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게 뭡니까? 최상급이요. 더 플러스 최상급. 최상급은 진짜 최상일 때만 쓰는 거예요. 더 플러스에 대한 건 정말 최상일 때만 쓰는 거죠. 최상일 때만 쓰기 때문에 이런 거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웬만하면 오답될 가능성이 높아요. 굳이 말 안 했으면 거의 오답이에요. 이런 애들은. 최상급이 정답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자, 지금 익스트림한 것들 쭉쭉쭉쭉 가고 있죠. 이런 상황들. 그 다음에 함부로 미래 시제를 쓰는 거 아니에요. future tense는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시제 구분해서요. will이라는 단어나 이런 단어는 함부로 쓰시면 거의 오답입니다. 왜? 어떤 현재 상황을 가지고 미래를 함부로 예측하는 거를 정답 보기에 정답으로 등장시키지 않거든요. 주로 정말 미래가 예측될 법한 상황이었으면 would라든가 뭐 can 정도는 쓸 수 있어요. will은 금기시합니다. 너무 극단적이에요. 진짜 거의가 이제 사실 100% 그럴 거라는 게 will이에요. 굉장히 센 표현이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extreme 뭐 on이라는 거에 좀 파생하면 어떤 것들이 또 나오냐면 solely라는 개념도 같은 의미죠. exclusive. 요런 애들까지 같은 개념들이에요. 요런 애들은 뭐 문제 상관없고 다른 것도 상관없고 타입도 상관없고 뭐 지문의 길이도 상관없고 논설문이건 설명문이건 어디 등장하더라도 정답될 가능성이 낮아요. extreme word 하나. 그 앞에 뭘 봤죠? 단어용법 구분하자고요. 논설문, 설명문 구분 없이 어떠한 표현법들 구분해서 보면 요게 이런 뜻 찾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으로 추적합니다. 어서 입장을 물어보는 퀘스천이 등장했을 때는요. 요런 애들을 물어보는 건 설명문, 논설문, 토픽 상관없이 거의 오답이다. 어썸션을 서포트한다고 어서가? 그럴 일 거의 없어요. 요건 없다. 그 다음에 또 앞에서 얘기합니다. 메인 아이들 물어보는 문제에서는요. criticize와 alternative solution 등장하면 얘가 정답이다. 롱앤서에 만들어낸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example이나 콜론, 세미콜론 부연의 느낌을 주는 표현법 그 단어들을 활용해서 오답을 만들어내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메인 아이들 퀘스천, primary purpose, primary concern 이런 퀘스천에서는 이런 것들 여기 등장했던 단어 자체가 등장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단 제껴놓으면 정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처음 했던 거죠. 자, 지금까지 어떻게 함정을 피하냐 이거.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고 이제도. 정말 내가 해석도 안 되고 있는데. 문제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문제 못 풀겠어요? 해석은 됐어요. 근데 정말 못 풀겠어요? 여기 한 번만 봐봐요. 이런 파트. 여기 좀 뭔가 있어요. 여기 좀 뭔가 있거든요. 이거 한 번만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답을 찾는데 도움을 받고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어요. 어디서 문제가 나는지 못 찾아가겠어요? 여기 한번 가보자고요. 이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파트들 여러분이 정리해서 본다면 이게 어디서 나온 문제지를 확인하는데 여러분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세이브하는데 도움 되시기를 바라요. 자, RC 실전에서 사용할 법한 팁을 한번 간단하게 첫 번째로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